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읽으면서 불륜소설인가 의아했는데 읽다 보니 돈이나 명성 같은 세속적 가치를 포기한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지키는 한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서 꼭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읽으면서 주인공인 찰스 스트링랜드가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 보여서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스트링랜드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긴 했지만 나는 지금도 그가 위대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찰스 스트릭랜드는 증권 중개사입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 딸을 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문학계 저명 인사들을 집으로 초대해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걸 즐겼습니다. 나는 스트링랜드 부인에게 한 쪽지를 받았다. 그날 저녁 만찬 모임이 있는데 손님 한 명이 못 오게 되었으니 대신 자리를 좀 메워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저녁 만찬에 가서 처음으로 그녀의 남편을 보았다. 스트링랜드는 따분하고 정직하고 평범해 보였다. 어느 날 스트링랜드 부인이 나에게 지금 와줄 수 있냐는 전갈이 왔다. 나는 그녀의 집으로 갔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갑자기 찰스가 앞으로 같이 살지 않겠다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파리로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찰스가 다른 여자가 생겨 바람이 난 것 같으니 직접 파리로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파리로 갔고 호화로운 호텔에 찰스와 여자가 함께 있을 거라는 그녀의 말과 달리 찰스는 혼자서 파리의 허름한 호텔에서 묵고 있었다. 찰스 주위에 여자는 없었고 잘 먹지 못했는지 여위어 있었고 머리와 수염도 덥수룩하게 길러져 있었다. 그를 만나서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은 없는지 물었지만 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는 기분 나쁜 비웃음을 지으며 희죽거렸고 가정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다. 찰스에게 왜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을 모두 버리고 파리에 왔는지 물었다. 찰스는 그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의 말이 거짓돼 보이진 않았다. 그에게 젊은 유혹적인 여자도 없었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젊은 나이도 아닌 그가 모든 걸 버리고 그림을 그리는 데는 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려야 살기 때문에 그리는 것뿐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년 뒤 나는 다시 파리에 갔다. 거기서 더크 스트로브라는 친구를 만났다. 이 친구는 통통했고 주위에서 놀려도 화를 내긴커녕 해해하고 웃어버리는 친구였다. 나는 그에게 찰스를 아느냐 물었고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나랑 더크는 찰스를 다시 만났고 찰스는 예전보다 사정이 더 안 좋아진 듯했다. 찰스의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었고 살고 있는 곳도 병을 치료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스트로브는 찰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간호하길 원했다. 찰스가 스트로브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스트로브는 그의 그림을 보고 천재라고 여겼다. 스트로브의 아내는 찰스를 집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스트로브의 지속된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찰스는 스트로브와 그의 아내 블란치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에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다시 건강이 살아나게 된 찰스는 스트로브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스트로브는 어느 날 어두운 낮빛으로 나를 찾아왔다. 블란치와 찰스가 눈이 맞았고 자신의 작업실에서 스트로브는 쫓겨난 채 그 둘이 살고 있다는 기가 막힌 내용이었다. 이런 와중에도 스트로브는 찰스와 함께 떠난다는 블란치를 보낼 수 없어 자신의 집을 내어준 것이었다. 나는 왠지 그 둘 사이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찰스는 블란치에게서 떠났고 블란치는 찰스가 떠난 후 스스로 음독을 먹어 죽었다. 스트로브는 블란치가 죽고 집을 정리하던 중 그녀의 나체를 찰스가 그린 그림을 발견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스트로브는 그림을 찢어버리려고 했으나 경외심마저 드는 굉장한 작품이라 그저 그림을 다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일이 마무리된 후 고향에 내려갔다. 나는 찰스를 만나 자신을 간호해준 친구의 가정을 파탄낸 거에 대해 미안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아픈 자신을 간호해준 건 스트로브가 그렇게 하고 싶었기에 한 것뿐이고 자신이 해달라는 말을 한 것도 아니며 블란치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것조차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을 따라 나오는 그녀를 보고 조금 놀랬다고 말했다. 나는 블란치의 자살에 아무렇지 않는 찰스가 너무 경멸스러워서 당신은 인간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때 찰스는 나한테 물었다. 당신이 정말 블란치 스트로브의 생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있긴 한 거요. 나는 이 물음에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에게 동정심이 들었지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니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스트링랜드에게 성욕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귀찮은 일이었다.
그는 침착성을 앗아가는 그런 본능을 싫어했다. 도락을 즐기려면 불가피하게 상대방이 있어야 하게 마련인데 일을 끝내고 자제력을 회복하고 나면 방금 즐겼던 여자의 모습을 보고도 치를 떠는 것이었다. 찰스가 죽은 후 그의 그림들은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렸고 그의 명성 또한 높았다. 그녀의 아내는 예전에 찰스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은근히 스스로 밝히며 다녔고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생을 보냈다는 타히티로 갔다. 그는 타히티에서 아주 어린 아타라는 여자와 아이도 낳았다고 한다. 그는 말년에 한센병인 납병에 걸려 시력을 잃고 매일 그림만 그리는 삶을 살았다. 나중엔 마을에서 평판이 안 좋아져 종이를 사러 나갈 수도 없자 집 벽에다가 그림을 빼곡히 그리다가 죽었다. 그는 아타에게 자신이 죽은 후 이 그림이 그려진 집을 몽땅 불태워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고 아타는 스트링랜드의 말대로 그가 죽은 후 집을 불태워버렸다. 이 책의 제목인 달과 6펜스는 다른 고전 문학과 달리 이 책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달이라고 하면 보통 멀리서 바라만 볼 수 있는 지구의 위성이죠. 6펜스는 동전입니다. 여기서 다른 삶에 대한 지향, 꿈, 이상, 가치를 가리킨다면 6펜스는 돈과 물질의 세계, 지위, 계급, 세속적인 가치를 가리킵니다. 이 둘은 보기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랜드는 증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동안은 6펜스 가치를 지니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세속적인 문명과 인습에서 자신이 가진 안락한 가정과 직업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택합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가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상을 찾는 모습은 아무나 덜컥할 수 없는 멋진 행동이지만 찰스 스트링랜드는 스트로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녀가 자신의 예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침착성을 앗아간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관계도 깨버립니다. 스트링랜드 부인과 처자식을 버린 것에 대해서도 블란치의 죽음에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되게 이기적인 모습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은 인정하나 윤리성이 결여된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신의 진정한 꿈과 삶에 대한 지향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윤리성과 도덕성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 책도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되게 스트링랜드를 변호하는 느낌도 들고 그를 신비화하는 느낌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찰스는 그저 그림을 그릴 뿐 명성과 돈을 얻으려고 그림을 그리진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그가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배고픈 환경에서도 그림은 절대 팔지 않았고 말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린 그림들도 모두 불태워 버리라고 한 것은 대중의 평가나 시선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이 책의 실제 모델은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입니다. 폴 고갱과 비슷한 요소들도 많으나 소설의 극적인 요소들도 많이 더해진 내용입니다. 찰스는 소설 속에서 안락의자에도 앉지 않고 편하지 않고 등받이가 없는 딱딱한 의자에만 앉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가도 물감을 살 돈이 생기면 일을 그만두어 버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뒤늦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예전의 안락한 집에서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찰스는 세속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세속적인 모든 걸 경멸하는 찰스와 달리 대조되는 모습과 인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풍자 소설로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